네, 그래서 3판에 이제 23챕터죠. 네. 그래서 Algorithms for Constrained Proble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중요해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constrained 문제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theoretical하게 접근을 했죠. equality, inequality, Lagrange multiply 그래서 이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됐었죠? 스페셜한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있는 문제, 즉 LP를 하면서 그 심플렉스 메서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맞아 우리는 주로 요런 꼴로 되어 있는 형태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로 했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페셜한 경우들이 있어요. 컨스트레인트가 스페셜한 경우가 바로 이런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박스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 x가 있는데 그 1번부터 n번까지 다 어떻게 되냐면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2디멘션에서는 어떻게 되죠? 어떤 x 로어 x x1 로어 x1의 l 그다음에 x1의 u라고 할까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L1, U1 이쪽을 L2, U2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요 영역에서 우리가 f of x를 미니마이즈 하겠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잖아요. 그래서 이 차원을 2차원에서 n차원으로 늘렸을 때도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는 박스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면 박스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죠? 예. 요 각각에 대해서 어때요? 예, 이거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이 greater than or equal to L1이고요. x1이 less than or equal to U1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여기는 지금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양수를 빼주면 이퀄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서플러스 베리어블을 도입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슬랙 베리어블을 도입하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요. 예,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요 하나에다가 서플러스 베리어블 하나, 슬랙 베리어블 하나 추가하죠. 그러면 요 하나당 두 개씩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플러스 슬랙 다 하고 나면 몇 차원 문제가 돼요. 이게 본래는 n차원에서의 펑션이었는데 물론 얘는 n차원이지만 우리가 찾는 베리어블은 x 말고도 서플러스 베리어블들이 있고 슬랙 베리어블들이 있으니까 3n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이제 r to the 3n에서 찾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만든 거예요. 최적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집합을 주고 나면 그 집합에서 그러니까 뭐 박스라고 합시다. 지금처럼 박스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박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요점이 찍히잖아요. 내가 아이터레이션 하다 보면 어떤 디렉션으로 뭐 이렇게 저쪽으로 최적을 찾아봐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았더니 이 박스 밖으로 튕겨 나갔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떤 xk에서 이게 xk의 어떤 k 플러스 1의 캔디디시였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프로젝션이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 녀석을 예를 들면 요 점으로 오메가에 있는 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요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점이 뭐죠? 요 점이죠. 요렇게 가는 대신에 k 플러스 1 틸더로 가는 대신에 요 점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x k 플러스 1. 그래서 closest point in omega closest point in omega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렉션을 잡았어요. 내가 D 잡았어요. 그랬더니 일로 가라고 나왔어요. 내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 그러면 D를 사실은 바꾸는 거죠. 이걸로. 하지만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이런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작동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바꾸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여기다가 파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달아서 여기는 똑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녀석 x 틸더 k 플러스 1을 계산하고 걔를 프로젝션 한다. 그래서 아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상당히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게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컨스트레인트 셋, 박스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컨스트레인트 셋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거는 간단하지 않아요. 프로젝션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computation of projection 자체가 may not be easy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프로젝션 하려고 또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좋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프로젝션 하려는 집합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있었듯이 뭐 이런 놈들로 돼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이죠. 어파인 펑션이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박스 컨스트레인트 이거는 뭐예요? 아까 차원을 높이기만 하면 어쨌든 이거는 이퀄리티, 이니퀄리티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리니어 버라이어티 이게 바로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뭐냐면 컨스트레인트가 LP 문제처럼 주어지면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니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프로젝션 메서드를 좀 쉽게 도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페널티 메서드라는 거예요. 이 페널티 메서드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보다 보면 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디어렘은 어떤 거였죠? minimize of f of x subject to 한 다음에 equality가 있었죠. equality.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h of x equals 0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뭐 듀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라그랑지안을 쓰고요. 어떻게 했어요? f of x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h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얘기를 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자, 봅시다. 나는 풀고 싶은 게 뭐냐면 요렇게 된 걸 풀고 싶어요. 요렇게 된 걸. 그런데 말했지만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쓰다 보면 내가 디렉션 정해놓고 라인 서치 하다 보면 자꾸 튕겨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는 프로젝션 하는 걸 한번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unconstrained 문제로 바꿔서 풀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차원이라고 해보세요. f of x를 여러분이 이제 미니마이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L부터 U까지 사이에서 미니마이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컨스트레인트 셋이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이거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 틸더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구간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함수를 더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 안에서는 0이고요. 이 구간 바깥에서는 무한대인 걸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녀석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그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함수 이게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아까 우리가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듀얼 구할 때 그 라그랑지 펑션을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려고 할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피니티나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만드는 녀석을 제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맥스 미니였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는 건 의미가 없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결국은 이렇게 한다면 무한대라는 걸 뉴메리컬하게 핸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메리컬하게 무한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된 걸 더하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하긴 한데 내가 원하는 구간이 아니면 값이 크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엣지가 답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어떤 x를 가지고 펑션을 만들고 그것은 이제 페널티 펑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페널티 펑션이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이게 인피니티면 제일 좋겠는데 인피니티는 안 되니까 파이나이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요 끝에서는 사실 얼마 안 더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요. 감마를 키워요. 감마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이렇게 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누워 있는 녀석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피니티에 가깝게 되잖아요. 물론 반드시 얘 p가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피스와이즈 리니어일 필요는 없어요. 예, 쿼드레틱이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플랫하다가 뭐 이렇게 쿼드레틱처럼 돼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감마를 높이면 어때요? 어쨌든 간에 얘는 우리가 원했던 요 구간에서는 제로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인피니티인 녀석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 펑션과 페널티 파라메타를 도입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페널티 파라메타고요. 이게 이제 페널티 펑션이에요. 그럼 이제 페널티 펑션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equality constraint 펑션이나 in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제곱한 것들 같은 걸 여기다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example이 이거 말고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하면 요 문제부터 합시다. 요 문제는 이제 오메가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인터벌일 때 페널티 펑션을 우리가 말했지만 리니어도 할 수 있고 쿼드레틱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x가 2보다 클 때는 리니어로 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큐빅으로 잡은 거예요. 이걸 뭐 쿼드레틱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페널티 파라메타를 쭉 높이면 이게 결국은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걸로. 그때 우리가 페널티 펑션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주의할 거는 이게 같지 않아요. 솔루션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unconstrained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여전히 x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f of x로 한 다음에 플러스 아까 페널티 파라메터 감마를 한 다음에요. 요 녀석이 벡터잖아요, 지금. 그래서 h라는 벡터의 예를 들면 놈 스퀘어를 취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감마는 이제 포지티브 밸류로 잡을 거예요. 포지티브 밸류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x들은 페널티가 안 더해지고요. 요것을 만족하지 않는 녀석은 페널티가 어떤 값으로 더해지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요 구간에서는 0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감마를 키우기만 하면 무한대로 언제나 보낼 수 있는 그런 페널티 펑션과 페널티 파라메타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는데 사람들이 감마를 안 쓰고 람다를 써요. 어떤 때.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헷갈리냐면 잠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람다를 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뭐 쿼드레틱으로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펑션 자체가 쿼드레틱은 아니죠. h가 이미 어떤 다른 펑션이니까 그게 3승 4승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면 제일 간단하게 되고 이때도 여전히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요 조금 벗어났을 때 h of x가 제로 벡터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은 다음에 항상 요 파라메타 감마로 하든 뉴로 하든 람다로 하든 얘를 쭉 키워봐야 돼요. 쭉 알겠어요?
키우는데 얘가 문제가 없으면 솔루션이 안 변하면 그렇죠?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널티 메서드를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어요. 여기 문제는 이제 뭐 파이나이트한 감마로 되느냐?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나눌 때 클래시파이 할 때 뭐가 있었어요? 싱글 오브젝티브가 있었고요. 또는 싱글 크라이테리언, 그다음에 멀티플 오브젝티브 또는 멀티플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은 이것만 얘기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좀 언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싱글 유저 커뮤니케이션, 즉 어떤 트랜스미터 하나, 리시버 하나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싱글 오브젝티브 또는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데 통신에서 배운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게 브로드캐스트 채널이라든가 멀티플 억세스 채널, 즉 브로드캐스트 채널은 트랜스미터가 하나고 리시버가 이제 여러 개인 거죠. 이런 경우 또는 이제 트랜스미터가 여러 개고 리시버가 하나인 이런 멀티플 억세스 채널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드위스랑 뭐 이런 파워라는 트랜스미터가 밴드위스와 파워 이런 리소스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어떤 리시버 1만 잘 되게 한다거나 리시버 2만 잘 되게, 리시버 3만 잘 되게, 하나만 잘 되게 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넌 안 돼, 통신하지 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이제 정책을 세워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포항공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만 잘 살게 만들어요. 나머지는 다 거지고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최적화 문제를 세웠더니 그렇게 하는 게 맥시마이즈가 돼요. 각 국민의 부를 다 더했더니 뭔가 페어하지 않죠. 그렇죠? 뭔가 페어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맥스민 페어니스를 도입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맥스민 페어니스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못 사는 사람 수준을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이 있는데 A라는 정책을 썼을 때 나오는 가장 혜택이 덜한 사람, B라는 정책을 썼을 때 가장 혜택이 덜한 사람, C라는 정책을 썼을 때 가장 혜택이 덜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덜한 혜택 그걸 가지고는 서로 다른 ABC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 맥스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정책의 민과 B라는 정책의 민과 C라는 정책의 민을 구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 맥스를 내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맥스민을 도입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에 민은 올라가지만 맥스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내가 맥스민 페어니스를 만족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국민소득이 $10가 됐어요. 3만 불에서. 그런데 그게 맥스민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정책을 해도 민이 $10 이하, 예를 들면 뭐 $3,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게 과연 국민이 잘 사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통신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일 때 우리가 트랜스미션 레이트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R1, R2, R3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션 레이트의 총합을 맥시마이즈 하겠다. 이게 유틸리테리안 프로퍼티죠. 공리주의. 그렇죠? 야, 우리 전체의 이익이 맥시마이즈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넌 세크리파이스 해. 심지어 모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 이그젬플로 많이 드는 게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열차를 멈춰서 5명을 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20명을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옛날 공산주의 하자는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해버리죠. 결국은. 그렇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어떤 나라가 그걸 알려면 그 나라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망했으면 공산주의를 한 거고 안 망했으면 말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가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건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이 2 유저라고 해보세요. 이거 3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R1, R2가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측정을 할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주의할 것은 뭐예요? 파워랑 뭐 리소스, 밴드위스를 엘로케이트하는 것은 우리가 리소스를 엘로케이트하는 거고 이거는 각각의 유틸러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R1, R2예요. 알겠어요? 이게 서치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서치 스페이스는 예를 들면 X1, X2고 이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feasible 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찍으면 여기서 어떻게 찍히느냐예요. 예를 들면 통신에서 멀티플 억세스로 하잖아요. 가우시안으로 하면은 이런 펜타곤들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내가 맥에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면은 요 안에서 레이트 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R1, R2를 어치브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빨리 끝내야 돼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게 좋은 거면은 어때요? 요 바운더리에 있는 녀석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들이 일단 다 좋은 캔디데이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운더리 있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면 R1은 그대로 있으면서 R2만 좋게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R2는 손해가 안 가면서도 R1을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 프론트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프론트 에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R1, R2 페어가 아닌 녀석은 다 서브옵티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야당 있으면 여당은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맨날 싸워요. 서로 맞다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여당은 여기서 오퍼레이트하는 정책을 사용하자고 하는 거고 야당은 여기서 오퍼레이트하는 정책을 쓰자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사실 어느 게 나은지 모르죠. 왜냐하면 향상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R2는 지금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로 가면 맥시마이즈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또 프론트 라인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시 얘는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은 요 경계에 있는 녀석은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끝점 안에 향상시킬 수 있죠. 여기 있는 것도 향상시킬 수 있죠. 그 녀석은 분명히 여기 있는 것과 다르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끄면 빨간색은 어떻게 돼요? 주황색과는 달리 어느 하나를 잘하게 하려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이상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파레토 옵티멀한 포인트라고 하고 경제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으로 싸울 때는 당신들이 말하는 정책의 결과는 파레토 옵티멀 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 그거 체크도 안 하죠. 여기 있는지도 체크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두 개 놓고 서로 막 싸우죠. 여기 있는 거 두 개 놓고 싸우면 사실 이렇게 하면 요 녀석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그냥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경제학 개론 시간에 이것도 저 뒤에서 다루죠. 경제학 개론 시간에도 파레토 옵티멀리티 이런 거, 내쉬 이퀄리브리엄 이런 거 저 뒤에 다루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실제로 통신, 네트워크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 통신에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나 피지컬 레이어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소위 말하는 요 펜타곤이 커패서티 리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옵티멀 프론트 라인 또는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들인데 네트워크 할 때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다 대놓고는 나도 비디오 보고 싶고 나도 비디오 보고 싶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R1, R2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도 하면서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네트워크 커패시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얘도 줄이고 얘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대로 0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리를 한 거예요. 어떤 팔러시 하에서 그러면 얘 줄이고 얘를 늘릴 거냐. 또는 뭐 이럴 수도 있죠. 셋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 사람이 떠났어요. 얘가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와 얘에 대해서 새로 알로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는 얘가 있는데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떨어뜨렸어요. 그냥 내가 이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너무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얘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페어하겠느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또 하나 방법, 또 옛날 과정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유틸리테리안, 공리주의자.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얘가 버린 거를 얘가 다 가져갈 수도 있죠. 언페어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또는 또 맥스민을 하면은 갑자기 여기서 벌써 3대 2대 1로 받고 있었는데 얘가 1이 날아가고 났더니 갑자기 맥스민 하자고 해서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소위 말하는 이제 proportional fair라는 proportional fair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proportional 비례적 fairness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할 때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거기에 홈워크 제가 내던 엑서사이즈에 찾아보면 요 프로포셔널 페어니스에 관한 게 있는데 거기 설명이 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constraint set이 있어요. constraint set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소스 엘로케이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심플렉스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소스 엘로케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xi들이 다 넌 네거티브고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웨이트를 줄 수도 있지만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1이 돼요. 확률에서처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한테 내가 리소스를 할당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넌 네거티브고 다 더해서 1 또는 뭐 레스 댄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유틸러티라는 것은 어때요? 리소스 엘로케이션 할 때는 많이 주면 증가하죠. 인크리싱 펑션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이제 1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그러면 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x 0라는 솔루션과 feasible 솔루션과 x1이라는 feasible 솔루션이 있는데 얘들을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yi 빼기 xi 나누기 이제 xi로 해놨어요. 유틸러티를 그냥 리니어 펑션으로. 그래서 시그마 i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게 뭘 뜻하냐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현재가 x고 그러니까 아까 팔러스 얘기를 했잖아요. 팔러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팔러스인데 그래서 새로운 팔러시로 갈까 말까를 결정할 때 요 크라이테리언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분자가 없다고 해보세요. 분자가 1이라고 해보세요. 1. 분자가 1이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하는가? 뭐냐면 지금 내가 i번째 사람이 xi라는 걸 받고 있었어요. 혜택을 할당 받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yi라는 것을 할당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잃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내가 이거 잃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보고 야 네가 잃는 거 제가 얻는 거 다 더해서 내가 최적화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맞죠. 분모를 1로 잡고. 맞아요? 이게 이제 유틸리테리안 어프로치인 거예요. 또 공리주의적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언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유용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3기가빗 per second로 다운로드 받고 있었는데 누가 새로 들어와요. 근데 걔한테는 뭘 개런티한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할당은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3기가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100메가씩 받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보고 야 너 110메가 받아 이렇게 하면 갑자기 퀄리티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는 건지를 가지고 나눠줘요. 이렇게 해놓고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봐요.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요걸 가지고. 그래서 x와 y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 x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y로 갈 때 요 웨이티드 된 어떻게 보면 웰페어죠. 웨이티드 된 웰페어를 가지고 이것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보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x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녀석이 바꿀 필요 없다. 언제? 모든 가능한 정책 y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그래서 그런 x를 proportionally fair한 리소스 알로케이션이라고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거를 볼 때 여러분이 그냥 너 뺏고 내 더하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것을 언어를 해 주겠다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30% 읽고 너도 30% 그러니까 내가 30% 읽고 너도 30% 읽고 해서 다 이제 조금씩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밥을 이만큼 먹던 사람인데 밥을 나도 30% 적게 먹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밥을 요만큼 먹던 사람도 30% 적게 먹어요. 그걸 모아서 새로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페어한 것 같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포셔널 페어 룰은 약간 그런 개념이 들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누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일 때와 달리 멀티 오브젝티브가 되면 복잡해지고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멀티 오브젝티브를 안 하고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바꾸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로 바꿀 때 아까처럼 막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막 더하면 다시 토탈리테리안으로 가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멀티 오브젝티브일 때 그냥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스칼라라이제이션 하나로 싱글 오브젝티브로 바꿀 때 그냥 다 더하면은 말했지만 이상한 솔루션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궁리를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포셔널 페어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하여튼 뭐 강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기말고사는 전에 말했듯이 문제 자체는 네 문제고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은 제가 반드시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어쨌든 2시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뭐 아주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학번 이름 쓰시고 이제 퇴실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